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린 매일 오후 1시에 뵙죠. 두 남자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시장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뭐 시소 같아요. 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나마 오늘은 1960포인트를 또 회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큰 틀에서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그 지난주에 외국인 대규모 선물 매수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징검다리 시기에 대한 매수긴 합니다만은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날은 어쨌든 시장에 대한 쪽은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과의 이제 괴리도는 방향성은 좀 맞아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아쉬운 것은 여전히 이제 괴리도에 대한 쪽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뭔가 좀 시소 노름하면서요. 네. 추가적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면 삼성전자도 오늘 0.6% 뭐 강보합 정도 하면서요. 그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있고요. 현대차도 모처럼 23만 원, 이 박스권에서 계속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한 24만 원만 넘어가면 그대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비가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나마 오늘은 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그만 안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특징주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누가 뭐래도 오늘 특징주는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세계 네이버. 최대의 금융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블룸버그에서 난데없이 뉴스를 보고 약간 뭐 황당해하시는 분 계셨고요. 어떻게 갖고 계신 분은 좋았겠지만은요. 뭐 지금도 뭐 진행형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보도 통신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에 갖고 있는 라인을 일부 지분 인수가 됐건 간에 네. 아니면은 뭐 전에 뭐 한꺼번에 다 사든 간에 그런 것들을 뭐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주가가 또 9%? 그 정도까지 급등하는데요.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뭐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뭐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제한은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무 그런 제한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굳이 현재 그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정말 그 어마무시한 가격 이런 걸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뭐 라인에 대한 쪽을 전부 매각할 이유에 대한 쪽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뭐 IPO 흥행에 앞서서 진짜 가격을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지분 매각 정도 뭐 이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네이버가 뭐 현금이 급한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만약에 지분 매입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한다라면 충분히 이 네이버 IPO 흥행과 관련돼서 높은 가격에 대한 쪽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M&A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 최고위층 몇 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면 그 10명, 20명 짝 아니겠습니까?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에 무슨 누가 아래 것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대주주나 뭐 지금 개영진 정도 알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부인을 했으니까요. 그에 관련된 거 오해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오늘 네이버는 다시 7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여타 특징주로 좀 몇 개 좀 챙겨볼까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증권주 좀 눈에 띕니다. 증권주가 이제 뭐 여기서 모멘텀은 얻겠습니다만은 바닥은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뭐 3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배당 여력에 있는 증권사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지금 GKL에 대해서 아직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그 주식경제부라 이름도 맨날 헷갈려. 맨날 바뀌니까 정부 바뀔 때마다 부처 이름이 바뀌는 대한민국 특이한 나라야. 이해할 수가 없어. 지식경제부의 지경분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민영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게 제가 정확한 용어 모르겠는데 관광공사가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영화한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상한가 찍었는지 상한가 훅 갔다가 또 확 밀렸죠.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많이 비싸 있어요. 아침부터 좀 강한 모습 보였어요. GKL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동 그 한전부지 사고 싶다고 그랬는데 대출 받아서 GKL은 대출을 사채를 내서라도 사고 싶습니다. 명동에 가서 좀 사채를 끌어다가라도 사고 싶은 게 GKL입니다. 오늘 GKL이 또 하나의 그 특징주가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 특징주 아마 그 이성환 대표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그 기업 탐방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업 탐방을 제일 많이 갔던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호텔신라고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또 하나가 현대로템? 아니 현대로템은 매일 타지만 너무 또 똑같은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LLL L이요? 네.
롯데백화점? 롯데 하이마트. 하이마트. 아. 롯데 하이마트 내가 자주 갔잖아요. 네. 뭐 전자제품 나올 때마다 구경 가고, 휘는 TV 나오면 또 구경 네. 가고 그랬는데요. 이게 작년에 기대가 많았는데 4분기에 또 실적이 안 좋으면 쑥 빠졌어요. 네네. 근데 며칠 전에, 이 롯데 하이마트를 한번 봐야 될까 했는데, 방송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 약간 늦긴 늦었는데, 어저께인가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귀국 후에 가서 쓱 보는데 아침에 새벽에 시차 때문에 눈이 뜨니까 어제 아침에는 아침 눈이 1시 반이더라고요. 네. 쭉 보는데 롯데하이마트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올라갈 것 같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기 봤는데 오늘 롯데하이마트가 좀 오르네요. 근데 레포트도 이렇게 썩 좋은 건 없었는데 롯데하이마트가 좀 특징주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거 있잖아요. 요즘 에어워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닉스가 오늘 또 난데없이 쑥 올라오면서 또 고점을 돌파해버리네. 목이 좀 아프면 위닉스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요즘에 목이 칼칼하고 아픈데 그래서 그런지 위닉스가 오늘 또 다시 신고가를 가는 것이 오늘 시장의적인 특징주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징주까지 나름대로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장의 특징주 아침 오전과 1시까지 시장 간단히 보겠고요. 바로 다음 우리 메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편입니다. 매일 두 종목을 저희가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승원 대표부터 먼저 할까요? 네.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한번 언급이 있었죠. V랜드 중국 시안 공장에 대한 투자가 딜레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루머가 돌았었는데, 삼성전자 사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아니라고 그랬잖아. 투자는 딜레이 되지 않는다.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V랜드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평면으로, 지금 계속해서 깎아나가는 방식이었더라면은, 이젠 3차원 방식으로 이제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서 기존에 있던 용량에 대한 확장을 좀 더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 V랜드 관련된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업은 아니지만은 이 원익 머티리얼스. 이 소재 쪽에서 IPS가 아니라? 원익 IPS 말고요. 원익 IPS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면은 원익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나온 보고서는 교보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스의 보고서인데요. 이 가장 핵심 논리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제 아몰레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OCI 머티리얼스, 소디프 신소재. 어저께, 이쪽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높은 PER을 받았다. 즉, 산업이 어떤 초창기 형성되는 사이클에서는 상당히 높은 PER 배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2년치, 3년치를 끌어다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PER 40배, 30배 이런 영역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PER 배수가 정상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적자에서 흑자로 나아갈 때 흑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PER 배수가 상당히 높았다가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낮은 PER 배수의 구간을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제 주가가 거기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잘 나게 되면 아니면 또 다시 한번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을 맞게 되는데요. 참 대표님, 제가요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완전히 안 된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설명하신 게 약간 졸려요. 예.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지금 이 낸드 나 그게 아직도 그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3차원 이제 낸드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달리, 그러니까 한 게 더 이상 이제 미세화 공정, 그러니까 패턴을 이렇게 나눠갖고 하기에는 더 이상 이제 미세화 공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차원이 아니고 이제 하나를 층을 더 쌓아서 아파트식으로 만들자는 얘기죠. 수직 증축하는 거야 이거? 예, 맞습니다. 수직 증축을 하자. 확실한 거야 이거? 예, V랜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V랜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소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된 이제 장비라든가 증착 장비가 이제 가장 큰 핵심
장비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소재 쪽을 만드는 쪽에서 그 핵심 이슈가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나온다. 근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쪽을 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에 대한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지금 보게 되면은 2014년도 매출액이 1,500억 근처, 영업이익 300억. 그리고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S라인 가동에 따라서 지금 한 400억까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이 표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위에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지금 자 한번 조금 더 표를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 원익 머티리얼스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IT 소재 이제 그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이 중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그 제가 또 솔직히 얘기해 드리면요. 네. 이게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홈쇼핑에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네. 뭐야?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 소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쪽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말을 됩니다. 돌리지 마.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자기도? 예, 잘 모릅니다. 소재가 뭐냐고, 소재. 소재,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플래너 낸드에, 지금 보게 되면 그 V낸드 말고 기존의 낸드에는 가스 위주로 공급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는 가스가 10가지 이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스 자체가. 왜냐면 이제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스가 투입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그 증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투입이 되는데 이제 10가지 이상 가스가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익 머티리얼스에서 만드는 재료가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가스를 만드는 회사야? 네, 그리고? 네. 가스? 네, 소디프신 소재도 그 가스를 만들던 회사. 가스를? 예. 아, 어렵네, 솔직히. 근데 알아서 아직 감은 안 오는데요. 연구를 좀 더 하셔갖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소재가 뭔지 궁금해. 네. 하는 제품이 뭔지. 네. 약간 어려운데. 아마 시청자분들 다들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못 알아듣는지. 저는 그럼 오늘 좀 쉬운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쉬운 걸로. 예. 어제 우리가 뭐 또 VLCC 현대중공업 얘기했는데요. 오늘 대우조선해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요. 이 레포트는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가 재료가 되겠고요. 이상원 애널리스트 그리고 강선아 애널리스트 두 명이 같이 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실적 얘기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것에 대한 제 간단히 코멘트를 드리겠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201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일단 부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삼성중공업도 실적에 실망이 나왔잖아요. 네. 현대중공업도 안 좋았는데요. 실적보다 안 좋았고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요. 여기는 실적 대비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는 거. 이들의 주장인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2014년 목표 수주액을 세 번째 보시면요. 목표 수주액을 14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요, 러시아라든가요, 또 LNG선 16척 계약 이런 것들이 올해 쭉 나오기 때문에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레포트인데요. 어저께 그저께까지 작업했을 거 아니에요? 따끈따끈한 소식 오늘 혹시 뉴스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나오지 않은 것인데요. 대우조선이요. 이제 어저께 이제 공시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선주 두 곳으로부터요. 초대형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VLGC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저께는 VLCC는 이제 저거잖아요. 기름 날리는 것인데요. VLGC는 초대형 액화 선유가스 운반선인데 8척을 한 번에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6,900억짜리가 나왔는데요. 이게 2016년까지 인도해야 되는 건데 거기다 옵션이 있어서 2개를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는 아닌데 뉴스 말씀 보신 분 계실 텐데요. 당연히 호재인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호재인식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는 이런 뉴스도 중요하고요. 실적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뉴스 여기 화면 보시는 게 이건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선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선가. 근데 그 VLGC에서 가격이 이렇게 썩 매력적인 것은 전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어저께 나왔던 이거랑 상관없이 큰 틀에서 그 선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호재다.
조선업종 전반적인 것은 호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저께 좀 조선주가 어저께도 이제 마지막에 잠깐 얘기해 드렸다시피 조선주가 어저께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안 올랐어요. 네,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조금 대우조선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탑픽이 뭐냐는 것입니다. 다시 이 레포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레포트에 따르면은요, 이 레포트에 따르면 여전히 조선업종 내 탑픽이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조선업종 내 탑픽을 유지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 2017년에 수주한 27쪽의 컨테이너 내 뭐 건조 효과 때문이다라고 하면서요. 다른 회사보다 실적 뭐 회복이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조선업종의 탑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저는 거의 그 1년 뭐 평생 보면 현대중공업을 탑픽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3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저는 탑픽의 질을 잠시 밀어놨습니다. 어디로? 삼성중공업으로 전 밀어놨어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의원 때문에 주가 어저께 정몽준 관련주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뭐 알아서도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그 정몽준 의원이 정말 서울시장에 됐을 경우에 그 현대중공업의 백지 신탁 위임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법률적인 논쟁거리가 많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을 매도 백지 신탁 위임한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라는 게 이게 조그만 주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는 이거죠. 뭐 안랩 따위랑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정말 그렇게 되면 주가는 크게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건 지금 누가 뭐 정몽준 의원이 나서서 현대중공업 백지 신탁 위임 안 해도 된답니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시장이 만약 됐으면 시장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판정단에 갑니다. 판정단에서 과반수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이 지금 뭐 누가 왈바할 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래서 저는 탑픽을 대우조선 아니면 삼성인데 저는 그 와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전 선호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B에서도 뭐 삼성증권이 가장 그 상승 여력이 높은 쪽으로 나타나네요. 근데 이제 그건 궁금한 게 이쪽에서는 그런 궁금한 게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정몽준 그 위원인가요 지금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서울시장이 돼서 지금 만약에 그 판정단에서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때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봐도 되는 겁니까 현대중공업을? 백지 신탁 위임을 안 해도 된다. 예. 그럼 올라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때는 다시 탑픽으로 가는 건데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백지 신탁 위임을 해야 된다거나. 이거는 뭐 판정도 제가 알기에는 뭐 11명인가 뭐 몇 명 중에 홀수예요. 그래서 뭐 딱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뭐 정부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밥 먹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판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는데 그래서 리스크가 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오히려 현대중공업이 더 낫다. 백지 신탁 위임을 안 해도 된다 하면 예. 탑픽이 당연히 가는 건데 백지 신탁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주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면 상당히 머리 아픈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몽준 관련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를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틀리면 할 수 없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다른 주식들 좀 체크할 거 있어요? EPS 추정치가 이제 상향되는 기업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EPS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은행주들이 BS금융지주, JB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렇게 지금 EPS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폭에 대한 상향은 아니고요. 네. 액토즈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액토즈가 샨다소프트에 대한 모멘텀, 예, 이쪽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 하면서 액토즈가 좀 그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갤럭시 S5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느낌 딱 한마디로. 저는요. 예. 저는 안 사요. 안 산다. 네, 예. 갤럭시 S5를 안 산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예. 갤럭시 S5 시장에서의 기대치 그렇게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된 부품주에 대한 의견들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립이 대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좀 매수가 보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덕사나이메탈이나 솔브레인 등등에서 EPS 추정치가 하향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몰레드 진영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금은 그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퀀텀 닷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그 디스플레이 구현 기술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쪽과 관련돼서 약간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어저께 그 얘기를 못한 거잖아요. 네네. 퀀텀 닷 디스플레이가 예. 이게 혹시 그런 같은 얘기예요? QHD랑? QHD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퀀텀 닷 그 UHD 말고 QHD요? QHD는 모르겠는데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이 그 양자 그러니까 발광 자체가 다른 거죠. 같은 LCD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LCD가 있고 뒤에 형광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형광등이 들어간 게 이제 저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LED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LCD인데 그 뒤에 들어가는 게 바뀌어서 지금 LED가 된 거고 이게 광원 자체를 지금 그 양자 그 발광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퀀텀 닷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몰레드 진영에 대한 쪽이 좀 밀린다. 왜냐하면 색상 구현 차원에서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일부 뭐 그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그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죠. 네. 실적 추정치가 좀 그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일부 하향 조정이 우리투자증권에서 하향 조정된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그 뭐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세 군데 증권사에서 네.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지금 그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제 그 자동차 네. 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시장에서는 지금 폭설에 대한 영향보다는 네.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그 퀀텀 아까 얘기했잖아요. 퀀텀 닷 디스플레이인데 우리 잠시 후에 또 그 토크 배틀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그게 왜 제가 전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그 뭐 잠시 후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요. 생각보다 스펙을 낮췄잖아요. 네. 워낙 이제 기대감이 높았지만 실적 그 스펙을 생각보다 좀 낮춰서 오늘 발표해서 뭐 그거에 대한 배경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 쪽을요. 네. QHD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QHD. 근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기 Q는 코드로입니다. 코드로. 네네. 코드로 하이 데피니션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풀 HD보다 한 단계 더 위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 아까 말씀한 퀀텀이랑 그거랑 또 다른 얘기인가? 저도 지금 QHD 쪽 언급을 못 봐서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좀 공대생께서요. 내일 또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해상도가 있잖아요. 몇 바이 몇 그러잖아요. 네. QHD는 2560 바이 1440입니다. 그래서 그 풀 HD도 한 단계 더 위인데 그게 정말 눈에 얼마나 더 선명하겠죠. 그렇지만 그거까지는 안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거랑 같은 얘기인지 좀 나중에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종목별로 지금 최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 목표 주가 평균이 결코 높지, 그 지금 가격대에서 뭐 12,000원에서 14,000원 레벨에서 13,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요. 주가가 다 그 어떤 국내 기관의 시각이 좋지 않았던 것 중 하나가 인터파크가 있어요. 네, 인터파크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목표 주가 대비 높여서 레포트가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투자증권에서 매수 추천이 단기적으로 매수 추천 났다는 거죠. 네네. 일주일 전이었잖아요. 네. 어저께 보면 그 찾아보시면 인터파크가 그 레벨을 그 목표 주가 올린 게 있어요. 네. 찾아보니 확인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인터파크가 오늘 어저께 해갖고 오늘 뭐 3%대 올라가고 우리투자증권에서 맞죠? 나온 거예요? 예. 네, 맞죠. 인터파크 나왔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출장 가기 전에 네. 그 목표 주가에 대비 오히려 그 높아 있는데 단기 추천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었기 보고서가 나올 거에 대한 그 자기네끼리 그 아침에 이제 모닝콜 하면서 그때 들은 게 아마 레포트가 이제 나왔는데요. 아직 주가는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우리 투자증권 하우스뷰 동일하게 가져가네요. 추천하는 팀하고 그 리서치하고 다. 그게 왜냐하면 그 아주 특이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있는데 단기적 추천이 잘 안 될 시스템으로 못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 주가가 지금 인터파크에서 올리는 기업이 있다. 물론 이제 내기를 해갖고 제가 좀 질 것 같잖아요. 지금 아직은 보면은요. 인터파크 INT가 그때 기준이 얼마였죠? 22,300원입니다. 뭐 하루면 가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 보면 그 가격대보다 그 아래로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가 지금 주가가 이제 관심권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마 시장의 좀 분위기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갤럭시 S5를 먼저 좀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갤럭시 S5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실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일단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 아까 지금 삼성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시장에서 카피캣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뭐 지문인식 기능 이미 아이폰 5에서 이미 나왔던 거 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이폰 5에서 나왔던 거고 또 생활 방수 기능 같은 경우는 소니가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게 생활 방수 기능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 새로울 것 없는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쓰게 되면서 OIS 기능이라고 하죠.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간 그런 카메라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뭐 G2에서부터 이미 OIS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냥 뭐 그 디스플레이 조금 해상도 높아지고 카메라 해상도 조금 높아지고 화면 조금 커지고 배터리 조금 더 좋은 거 썼다. 그거 말고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갤럭시 S5보다는 다른 뭐 중국의 레노버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노키아의 13만 원짜리 이번에 그 노키아 X인가요? 그런 제품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오히려 그 가격의 그 제품 사양에 대한 쪽만 좋아졌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어서 오히려 다른 쪽들이 좀 더 이번 그 MWC에서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식시장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식시장에도 역시 아주 제한적으로 좀 그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한된 종목에 대한 얘기는 좀 다 토크 배틀 시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다 저희가 키워드의 베스트 전략 전문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코너죠.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초에 한 번 더 모셨던 분인데요. 그 3개월 누적 수익률 베스트 전문가를 저희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충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상위권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 자신도 그렇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딱 이거가 제일 될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소감 이런 거요. 소감이요? 네. 글쎄, 당연히 잘 하고자, 저도 이게 욕심이 좀 있어서, 예, 시장에도 사실 이길 수 없지만 이기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실제 매매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막 급등주들 쫓아가거나, 뭐 이런 형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베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매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수익률을 좀 지켜줬다 이런 개념에서 좀 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들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 1등, 2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상위권이 있어야지 고객분들도 행복해하시고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 아니에요. 예. 시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공개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포트 구성은 어떤 식으로 대충 유지하고 이렇게 고객분들 리딩하세요? 예, 이 요즘에 보면 시장의 성격이 계속 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 3개월 내로 계속 그 종목들 성향도 바뀌고 있고 외국인들도 대형주 샀다가 안 샀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정말 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미리 하락에 대한 대응도 조금 염두하고 그에 관련된 시장이 망가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고민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흐름에 좀 대비를 했던 그런 전략들이 조금 선방한 것 같습니다. 수익은 보니까 뭐 다른 전문가님들도 추천주나 이런 거 제가 많이 모니터를 하는데 보면 훨씬 더 좋은 종목군들, 잘 가는 종목도 추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강점은 그 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은 전문가님들도 다 잘 하시니까 돈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오고 종목도 잘 발굴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좋지 못했을 때, 예, 그때 반납을 하거나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예, 요즘 시장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흐름이었다 보니까 하락할 때 좀 덜두둑이 맞거나 아니면 회복을 좀 빨리 하는 종목군으로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이나 이 뭐 고스피나 포카치나 똑같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잃을 때 조금 줘야 돼요. 조금 잃어야지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 잃을 때 적게 잃고 딸 때 좀 많이 따고 이래야 되는데 먹을 때 3점, 4점 나다가 잃을 때 한 15점, 20점씩 잃으면 그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가 수익률이 된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다음번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디딤돌이 높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그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럼 최근 들어서 뭐 아직 공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관심이나 업종이나 종목 있으면 몇 가지만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종목 장세이기도 한데 네. 요즘에 잘 가는 뭐 홀딩스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 주식 이런 종목을 저는 공략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운용을 하다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 급등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갈아타서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항상 보던 종목에서 많이 틀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시멘트 주식이나 뭐 건설주들 중에서 작은 건설주들이 저 PBR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보면 실제로 그때 그 밑에서부터 처음 올라올 때는 대부분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베팅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거래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네. 예, 전기차 이슈를 갖고 있는 삼성 SDI를 전기차요? 예, 그래서 삼성 SDI를 최근에 좀 공략하고 밑에서 보유하고 매집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시장이 1월달, 2월달 좀 초반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안 좋았을 때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달, 1월달에 주가가 월봉상으로 계속 흘러내렸던 흐름이었지만 네. 결국에 2월달은 3월달, 4월달, 5월달에 지금 뭐 전기차 뭐 해외 출시나 이런 이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거의 V자로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역별주인데 원래 베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역별주들은 대부분 수급이 이미 기조가 잡혀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회사에 대한 베팅과 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PBR이 1배 미만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시장이 1월달 안 좋았을 때 과연 고점 대비 저렇게 하락했고 전기차 이슈를 갖고 있고 PBR 1배 미만이고 악재는 이미 털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뭘까? 그럼 결국에는 일단 좀 싸면서 네. 예, 그리고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회복되기가 좀 좋겠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를 공략했는데 뭐 다른 급등주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좀 만약에 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잡아야 된다면 SDI 대형주 중에 SDI가 제일 좀 매력이 있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 가더라도 자산들을 많이 태우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야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호박이 한번 대구라고 굴러야 이게 제대로 수익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인데 왜냐하면 큰 자산을 이제 매팅을 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움직여 주게 되면 자산이 좀 올라가는 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SDI 아직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도 보유하고 예, 계신 거고.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또 저희 회사에 예, 예. 입사하면서 네. 제가 트레이드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차티스트. 그래서 지금이야 회사도 좀 보고 있지만 옛날엔 차트 보고 매매를 많이 했었었는데 이 차트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삼성 SDI는 지금 역별 상태에서 60선 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한번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갖고 가는 사람보다 더 먹자 이런 전략으로 이제 원래 안 팔 건데 줄이고 받고 해서 그런 대응을 하면서 트레이딩 예. 한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올라올 때 60선, 60선 위에서 물량 줄여줬고 요번에 이제 15만 초반에서 다시 받아주고 그래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이런 대응을 해주면은 예, 성향상에도 좀 적절한 것 같고. 그러면 SD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계시나 봐요? 일단 예. 아직 넘어야 될 산은 좀 많다고 보고 있고 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올해 당장 뭐 눈에 띄게 그렇게 네.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이슈성으로 먼저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리지 않을까. 그래서 한 17만 원 근처까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에 맞는 섞어서 적절하게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DI가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김충달 전문가님 방송을 들어야겠네요, 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래도 들어주시면 좋고, 뭐 그런 거죠. 김충달 전문가 김충달 전문가님의 방송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방송이라서 공개해 주시지 않는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이 채널K에서 하시지 못하는 말씀 아마 내부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은 김충달 전문가님을 찾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나 더 힌트 드릴까요? 예, 어떤 거요? 목요일 날 있잖아요. 내일 한번 여기 더 나오시게 돼 있죠. 예. 예. 그날의 주제를 제가 예. 미리 하나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3월의 대응 전략가요. 관심 업종으로 진행해 주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목요일 날? 그거는 이제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거 PD가. 예. 주최 측이. 꼭 이게, 결국 이제 PD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제목을 정하겠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뭐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 근데 요즘에는 계속 종목 발굴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장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호재하고 악재하고 공존하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빠지면 또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뭐 그래도 수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서 수급에 대한 대응도 좀 섞어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도 발굴하시면. 가시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저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확 귀에 들어온 거가 삼성 SDI가요. 저는 몰랐는데 PBR 1배부터 2하 수준인데 역배열 상태에서 돌아서는 모습 그런 거 보고 이제 처음에 딱 체크를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현재 가격이 아직도 1배 이하인가요? 현재 수준. 지금 거의 1배 수준. 그러니까 예를 14만 원대보다는 매력도 약간 떨어졌네. 그렇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펀더멘탈로 올린다는 보다는 이슈라든지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줘야 되는데 최근 보면 이제 투신 수급이나 연기금 쪽에서 매수 좀 들어오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었는데 외국인 매도가 조금은 덜해지면서 약간 수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만 좀 안 팔아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최고로 좀 많이 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출시까지가 4월달, 5월달에 미국과 한국에 출시를 하니까 그걸 두고서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좀 흔들더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돌리지 않겠냐. BMW, i3. 하여튼 오늘 또 삼성 SDI PBR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요. PB 분이 주장하는 거니까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크 배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요, 우리 김춘달 전문가님이 들어오셔갖고, 이제 제가 약간 시간이 좀 중간 떴는데요. 그 얘기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제 갤럭시 S5 이제 나온 거에 따라서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주시장에 어떨 것 같이 그 얘기를 빼먹었거든요. 본인 얘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저 얘기는 그 얘기 끝나고 할게요. 요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갤럭시 S5 관련된 나온 것 중에서 그나마 조금 이제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LIG 투자증권에서 나온 거.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게 되면은 케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케이스에서는 레더라이크,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플라스틱 사출로 갤럭시 노트 3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가죽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사출 방식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이드 쪽에서 이 메탈이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유리 섬유 합성인 폴리카보네이트로 이제 메탈릭한 느낌을 주는 느낌 아니까 이런 식의 이제 사이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선택한 거는 아마 방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KH 바텍에 대해서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브라켓 내장재가 지금 알루미늄 쪽으로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장재에 대한 수요가 역시 KH 바텍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지문인식 쪽에 또 하나 특징이 있죠. 지금 보게 되면 페이팔과 파트너십으로 온라인 결제 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글쎄 뭐 국내 시장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 쪽을 좀 더 노리는 이제 그런 기능이겠고 관련돼서는 뭐 지문인식 관련된 쪽에 조그만 유리 이게 또 사파이어 글래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제 얘기인데 너무 작아요. 그 사이즈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역시 1600만 화소 그지 않습니까? 오토포커스를 사용하는 이제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과 관련돼서는 또한 이제 기업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S 벤더 중에서 KH 바텍,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캠시스, UIL 이렇게를 4개를 선호 종목에 대한 쪽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LIG 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 요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밑에 쭉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부품해 갖고 여러 가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이렇게 수혜를 볼 거다라는 쪽에 대한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S5에 대한 쪽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핸드폰 부품 투자 의견 중립입니다.
그거 잘 썼는데요. 네. 저는 약간 제가 이제 IT 공대도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순수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살 마음이 없다. 네, S5를 살 마음이 없고요. 살 일도 없어요. 누가 이제 네. 거저 준다. 네. 10만 원 냅다 넣어 써봐라 그러면 제가 쓰겠지만 살 마음은 없고요. 제가 오늘 이 모든 그 스펙이나 이런 거 땄을 때 받은 첫 번째 의견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죠. 물에 빠졌을 때 한 1m에서 몇십 분 동안 견딜 수 있다. 이거 하나. 왜냐하면 제가 수영장에서 한번 빠뜨린 적이 있어요. 네. 수영장 가다가 멍 때리다가 수영장에 이제 빠졌어요. 네. 무슨 코미디 같이. 네. 그래갖고 아이폰 쓸 텐데 바로 제가 10몇만 원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호가. 제가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여름에 어떻게 전화하다가 빗물에 잠깐 떨어졌는데 나오는데 이게 거짓말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어떤 거? 안 되죠. 예. 그 애플이나 삼성에 갖고 가면요. 물에 들어가면 여기 센서가 있어요. 네. 물에 빠진 걸 다 알아요, 얘네들이. 네네. 그래서 뭐 스케치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 하나는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포인트를 아마 이 레포트 쓴 애도 레포트 쓴 친구도요. 네. 사실관계를 정확히 썼는데요. 크게 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었다라는 전 생각하고 있어요. 빼먹었다. 뭐냐면 갤럭시 S5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QHD라는 걸 쓰려고 했는데 풀 HD로 나왔다는 것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3기가 D램을 다들 3기가 램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2기가밖에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도 훨씬 스펙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좋아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의도했던 거다는 얘기죠. 삼성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스펙이 예상보다 낮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전작보다 가격이 떨어질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작이라는 것은 여기서 갤럭시 S4보다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린다고요? 네, 이 제품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미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올 한 해도 객단가는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전 생긴다고 갖고 있어요. 앞서 K치바텍도 뭐 좋겠지만 그것도 내부적 브래켓이 어떻게 됐는지 전 모르겠지만 완전히 메탈 케이스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일단 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5의 가격을 기존 제품이 제가 리스트 가격이 1,000불이었으면 조금이라도 내린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가격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의 시각이 가격을 내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스마트폰 가격의 객단가의 하락을 얘기한다. 스마트폰의 가격의 객단가의 하락은 메이커가 내리면은 죽어나는 것은 어디가 죽어나겠어요? 부품주가 죽어나겠죠. 부품 업체들이 엄청난 코스트 다운을 요구받는 거죠. 그 나쁜 가격 인하 압력을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지금 딱 하나 가격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과 또 하나가 스마트 부품 회사들의 죽어나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고사양의 스펙 새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있긴 있겠죠. 조금 더 좋아진 건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이승원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혁신이 없다 얘기했잖아요. 딱 보면 정확한 거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이 5인치에서 5.1인치로 0.1인치 커졌잖아요. 그거 아시죠? 0.1인치 커졌는데 네. 당연히 제품이 좋아지면 얇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한 두께 알려드릴까요? 여태까지 보면 S3가요. 9.0mm였습니다. 네. 9.0mm. S4가 7.9mm였어요. 요번에요. 8.1mm로 다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란 얘기죠. 보면 연비가 떨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삼성전자가 고사양을 통해서 여태까지 시장을 리드하면서 고가 전략을 썼는데요. 물론 여전히 비싸겠죠. 그렇지만 가격을 내린다. 이것이 얼마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내부는 안 되겠지만 코스트 다운이다. 근데 코스트 다운을 시켜봐야 20만 원 내리겠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거 내리는 게 아니라 예. 납품업체들. 업체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그런 가격 인하에 대한 쪽. 근데 업체를 죽어내건 안 내건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은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이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애플은 2가지 버전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아이폰 5C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C의 의미가 차이나냐, 아니면 칩이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했었는데, 그러나 뚜껑을 막상 열어봤더니, 가격이 비싼 아이폰 5S가 더 많이
5가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C 같은 경우가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역시 고사양 폰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는 프리미엄 폰 시장은 여전히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사양을 높여서 아예 정말 그 다른 업체들 기를 죽이는 이런 그 전략에 대한 쪽과 그리고 투트랙 전략과 좀 더 오히려 좀 낮은 거 사양에 대한 쪽이 좀 낮춰갖고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 삼성의 이번 그 갤럭시 S5는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좀 그 판매량이 가장 저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뭐 큰 관심은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KT 바틱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그 메탈 케이스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구글에 가서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글에 가서서 그 갤럭시 S5요. 네. 메탈 케이스라고 영어로 딱 치시면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메탈 케이스에 집중한 얘기 나오는데요. 거기서 저는 순수하게 기술자가 아닌 사람에서 언론의 시각만 말씀드리면 상당히 비판적인 단어를 썼어요. 네. 삼성에서 우리식으로 보면 옹고집을 부린다. 약간 썰렁한 표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쓴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네. 옹고집을 왜갖고 메탈을 안 쓴다, 뭐 이런 식을 단어를 썼어요. 영어 약간 어려운 단어거든요. 네. 그거 쓰는 거는 약간의 좀 디스하는 표현이에요. 영어식으로 표현을 보면은요. 그게 보면 모르겠어요. 메탈이 정말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마 KT 바틱에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보다는 약간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메탈 케이스에 대한 쪽은 그 테두리는 가능한데 이 뒷면에 대한 메탈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린 옆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뒷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뒷면은 어려운 게 뭐냐면 뒷면은 이제 배터리 교환에 대한 쪽 때문에 계속 열고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메탈로 하면은 휘어서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원래부터 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우리 이제 드리고 바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네. 알죠. 그 정도는 알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는데요. 오늘 보면 하이닉스가 또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네. SK 하이닉스 이제 D램 엑스체인지에서 오늘 이제 연합뉴스 보도 이런 게 나오면서요. 주가 좀 재미없어요.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요. 그 2월 달에 해갖고 뭐 10%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램 익스체인지닷컴에서 1분기 반도체 가격에 대한 전망 자체를 지금 한 10% 정도 하향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쪽은 당연히 조정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게 뭐 당연히 1분기에는 비수기입니다. 1분기 좀 비수기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계절적인 효과에 대한 쪽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뭐 당연히 그 정도에 대한 조정폭이 나타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1분기 비수기임에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D램 가격이니까 지금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갤럭시 S5라든가 아이폰 6라든가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뭐 당연히 2분기, 3분기에는 가격이 또 회복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10% 정도 조정이라면은 너무나 좀 그 땡큐 하는 가격 조정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그 월드 모바일 그 콩그레스에서 보듯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보듯이 이번에 그 제품들이 레노버라든가 오히려 저는 삼성 갤럭시 S5보다는 레노버 쪽 제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화웨이라든가 GT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거 상당히 괜찮다. 디자인이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고요. 특히 노키아 같은 경우는 13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노키아 X라고 해갖고 13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이런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 자체가 오히려 모바일 드램에 대한 수요를 확산을 시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그 시황에 대한 쪽은 뭐 1분기 오히려 뭐 가격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긍정적으로 매수 기회에 대한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지금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요. 오늘 그 스펙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저거예요. 네. 그 기본 메모리를 2기가로 했다는 거. 기본 메모리를 2기가. 그러니까 3기가 4기가로 써야 되는데, 그것만 했으면 이게 또 쑥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네. 그게 하나 좀 아쉬웠어요. 다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웨어럴 PC, 그리고 어저께 이제 얘기하자 서로 이제 선호도가 다른데요. 기어 있잖아요. 네. 기어에 대해서 또 오늘 얇은 거 나왔잖아요. 오늘 그거 얘기했잖아요. 전 딱 그거 살 마음이 있어요. 10만원 정도 되면 살 마음이 있는데, 30만원이면 안 사죠. 갤럭시 기어가 10만원이, 기어2가 10만원이면 아마 사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얇은 거, 오늘 공개한 거 있잖아요. 어저께 발표하는 거, 얇은 거. 그 밴드형으로 된 거. 그 휘잖아요. 밴딩 그거. 그거는 10만원이면 제가 살 것 같아요. 10만원
11만 원까지 살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6개월 할부로. 예. 무이자는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그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장된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이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는 좋은데, 오늘 그건 하나 좀 아쉽더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하려던 거 있잖아요. 퀀텀 닷 디스플레이. 예. 그거 조금 더 얘기해 봐 주세요.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스플레이의 기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제 화면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얼마큼 색의 구현을 잘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속도도 빨리. 예. 그러니까 LCD보다 LED가 좋아 보였던 이유는 뭐냐면, LCD는 뒤에 이제 형광등을 켜는 거 아닙니까? 네, 형광등을 켜는 거고, LCD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LED를 뒤에 이제 붙여서 이제 액정에다가 이제 바로 쏘는 이제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근데 LCD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형광등 계열의 제품보다 LED가 좀 더 광원이 밝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게 뭐냐면은 백라이트 유닛 자체가 퀀텀 닷이라고 해서 양자점이라는. 그 양자는 아까도 뭐라는데 양자가 뭐야? 양자, 우리가 보통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퀀텀이죠. 양자죠, 양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양자 할 때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양자예요? 예, 그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는 장점이 뭐냐면은 스스로 발광을 하면서 색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레티나가 좀 더 밝다라고 하죠. 우리가 애플 제품을 써보게 되면 이거 밝다, 색이 더 좋다. 아몰레드는 색에서 이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아몰레드 진영이 조금 이제 불편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양자점 디스플레이 자체 이미 제품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존의 킨들파이어가 양자점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나왔거든요. 퀀텀 닷 디스플레이. 퀀텀 닷 디스플레이를 이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양자점이 좋은 게 뭐냐면은 파장이 짧을 때는 파란색,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빨간색으로 해서 그 색의 구현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너무 졸려, 근데 아몰레드는 왜냐면 이제 앞에 필터를 껴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필름을 껴갖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발산을 하는 건데 이건 스스로 색깔을 내니까 훨씬 더 밝기가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양자점 디스플레이로 가게 되면 아몰레드 같은 경우가 좀 밀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궁금한데요. LG 네.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 출한다고 막 얘기 나왔었던 것이 네. 좀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그거 조금씩 관심 있으세요? 그 얘기가 또 궁금하네. 아마 가 계실 때였나요? LG, 아마 계시기 전부터였나요? LG 그룹에서 비스타 프로젝트 해갖고 테크쇼를 한번 했죠. 그 얘기 남양주 연구소에서 테크쇼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LG 이노텍, LG 하우시스, 그 다음에 LG, 전자, LG CNS, LG 디스플레이, 해서 LG 이노텍까지 해서 6개사가 모여서 지금 이제 앞으로 전기차 부품에 대한 쪽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쪽의 논의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회사별로 이제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들을 지금 LG그룹 전체에서 2차에 대한 지금 이제 차세대 먹거리 사업에 대한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오히려 저는 LG그룹에서 지금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쪽에다 승부를 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자동차 특히 이제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계열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LED 디스플레이가 노리는 쪽은 자동차 지금 디스플레이 쪽. 네. 지금 보게 되면 아마 테슬라도 보게 되면 가운데 이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디스플레이에 대한 쪽을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이제 승부수를 걸겠다라는 얘기겠고 최근에 애플이 테슬라하고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플 쉬리가 장착이 되네, 안 되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G전자도 기존에 AVN 시스템,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자동차에만 장착이 됐습니다만은, LG그룹에서 오히려 이쪽 자동차 부품 쪽에다 전장 부품 쪽에다 배팅을 하게 되면,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괜히 헐떡대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쪽 새로운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져보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가 내년도 지금 목표 자체는 내년도에 자동차 디스플레이 쪽 매출 1위에 대한 쪽을 마켓 쉐어 1위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라 오히려 이런 모멘텀이 붙는다라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매수도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비싼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LG그룹도 마찬가지,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4세대 이제 먹거리 쪽으로 가는 쪽에서 보면 이제 전기차라는 거가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고 갈 수밖에 없고요. LG그룹도 지난번에 일전자의 그 부회장이 왕초 그룹의 회장이 돼갖고요. 그 계열사 사장들 다 데리고 어딜 갔냐면 독일에 한번 갔어요. 작년에. 네네. 그때 보면 얘기한 대 LG 디스플레이도 가고 뜬금없이 LG 하우시스도 거기 사장이 거기 멤버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인지 뭔지 거기에 엮여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 사업 분야별로요. 전기 자동차가 되면 자기네 회사 중에서 할 거에 뭐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 와중에 LG 하우시스는 소재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경량화 소재. 단순해 보면 자동차에 내장재도 들어갈 수 있어 보고요. 내장재라는 게 이제 자동차 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동차 보면 뭐 핸들도 있을 것이고요. 옆에 뭐 지금 뭐 대시보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자동차 앞에 보면 엔진을 잡는 홀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재 이제 들어가겠다는 것이 이건데요. 이게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수소차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는 결국 누구의 의지냐 하면 반복된 얘기. 지난번에도 저 없을 때 우리 그 당시 이석준 대표가 나와갖고 전기 자동차 워낙 저쪽 운전도 하고 막 그랬던 친구니까 그런 거니까 워낙 다 아시겠고 아마 얘기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를 한 대 만들지 않습니까? 뭐 이승원 대표 더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가면 흔히 얘기해서 내연기관 있잖아요. 내연기관에서 그 자동차 엔진하고 거기서 관련된 동력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의 부가가치가 45에서 50%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어디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쉽게 해서 그 아래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조직계 그 방대한 트리에 있는 거죠. 먹이사슬에 있는 그 방대한 집단이 있는데 그 방대한 집단의 상당 부분이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보시면 돼요. 상당 부분이 전기차가 되면 그 상당 부분이 걔네가 할 수 없다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게 상당 부분이 배터리를 만들거나 배터리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는 기업들로 부가가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막대한 영향력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가가치뿐이 아니라 그 수많은 기업들의 그것이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이게 삼성이 됐건 LG가 됐건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파워게임이 많이 있다는 것에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약간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요인 때문에 테슬라, 우리가 많이 했던 테슬라의 그 테슬라의 공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테슬라 공장 중국에 있지 않나요? 공장이요? 테슬라 공장이 어디 있어요? 공장이요? 본사는 실리콘밸리에 있는데 공장은 모르겠네요.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셔야 돼요. 테슬라가 처음에 테슬라를 앨런 머스크가 만들 때 투자를 하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빅3 미국의 자동차 회사 있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애들이 다 투자를 해달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미국의 금융회사들도 워낙 GM이랑 포드랑 크라이슬러랑 엮기가 많이 있으니까 투자를 잘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자기 돈 갖고 한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하면 미국의 공장하면 미시간이나 디트로이트를 있는데 자동차 공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장도 실리콘밸리 있다는 거예요. 공장도 실리콘밸리. 공장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저는 본사만 그 실리콘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거기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의 영향력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제 그게 바뀌어갖고 앨런 머스크가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약간 얘기했지만 바로 그 앨런 머스크 하이퍼루프라는 거 새로운 걸 따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많은데 그거 다 누가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현대기아차에 막대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의 한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언제 전기차가 된다고 얘기하느냐? 역설적으로 보면 GM도 언제 얘기하느냐? 폭스바겐도 언제 얘기했느냐? 자기네가 배터리를 중심 사업으로 자기네가 갖고 왔을 때. 그게 우리 시청자분이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라마다 많이 다르고요. 그것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라서 아니 이제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방대한 그 옆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거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 코너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갑자기 흥분돼갖고 너무 지금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그 하이로 코너입니다. 네. 하이로 코너에서, 저는 이렇게 노력한 것도 아닌데요. 약간 게임이 좀 너무 재미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7승. 예. 이승훈 대표님이, 4승으로요. 약간 그 밀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게 왜냐하면 시장이 요즘에 한 끗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과감히 양보합니다. 먼저 하세요. 저는 오늘 하이 보겠습니다. 하이? 예. 외국인 매수세 뭐 들어오고 있고 시장에 대한 쪽 뭐 매도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이 보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네. 저도 같이 한번 하이 가봅니다. 하이요? 저희 네. 하이 가본데 그러면 지수 때 한번 적어보세요. 지수 때 뭐 1963포인트 잡죠? 63포인트 기준이 지금 기준이면 안 기준점이니까 되지. 예. 예. 지금 보게 되면은 1960 한 5포인트 할까요? 65에서 뭐 할래요? 65에서 저는 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보하는 차원에서 65에서 하이 들어갑니다. 예. 저는 오늘 좀 하이를 보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그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살아있다. 현대차, 삼성전자 살아있다.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밖에 그 개별주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윗꼬리를 별로 안 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 65보다도 위로 갈 수 있다. 저는 과감하게 하이 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로우를 그 하이보다는 하이에서 65에서 지금 다 65 사이를 이승훈 대표가 했다는 거. 내일은 좀 이승훈 대표가 이기면서 게임도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없어서요. 그 후기라든가 그 게시판 올린 것들 내일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변함없이 내일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